또 다른 블랙스완 이벤트가 올까봐 두렵다면 블랙스완 ETF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스완 이벤트가 뭔지 살펴볼게요. 블랙스완 이벤트란 발생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거의 없지만 한번 발생하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과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번에 3월달에 있었던 어떤 전염병 사태가 거기에 한 예일 수도 있고요. 과거 30년 동안 금융역사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87년도 블랙 먼데이, 97년 외환위기, 2002년도 닷컴 버블, 2001년도 9.11 테러 사태, 2008년 금융위기, 이런 등등의 사건이죠. 한마디로 보면 10년에 어쩌면 20년 혹은 100년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사건인데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거죠. 자, 블랙스완 이벤트가 발생해도 견딜 수 있는 투자는 없을까? 시장이 많이 회복을 했는데 지금 중국에 댐이 무너진다고 하고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전쟁하는 거 아니냐, 대만을 공격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들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는 참여하고 싶은데 시장에 참여했다가 잠을 못 잘 것 같은 사람도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블랙스완 ETF 티커는 SWAN, 미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간략한 그 ETF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시작된 거는 2018년도 11월 달에 시작됐고요. 그리고 티커는 스완이고요. 뉴욕에 상장되어 있고 그 비용은 expense ratio는 1년에 0.49%, 굉장히 저렴하죠. 중요한 건 추정하는 인덱스입니다. S 네트워크 블랙스완 코어 인덱스. 요거 자세히 살펴볼게요. 간략하게 성과를 살펴보면 S&P 500 지수의 토탈 리턴, 그러니까 배당 포함한 수익률하고 비교해봤을 때 보면 연 변동성이 S&P 500가 21% 가까이 되는데 이 지수는 거의 8%밖에 안 되죠. 중요한 건 이 샵 레이쇼입니다. 샵 레이쇼는 한 유닛의 리스크, 변동성을 테이킹 했을 때 안전자산 대비 얼마만큼의 위험자산이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런 건데 쉽게 얘기하면 어차피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S&P 500가 예를 들면 0.5 정도였으면 이 기간 동안에 이 스완 인덱스 같은 경우는 1.88이니까 엄청난 아웃퍼폼을 한 거죠. 웬만한 헤지 펀드도 이렇게 내기 쉽지 않아요. 좀 재밌는 건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제 그 S&P 500 지수가 올라갔을 때 이 지수가 얼마만큼의 업사이드를 캡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캡처할 수 있는데 다운사이드 보면 거의 빠지지 않죠. 7% 정도밖에 안 빠진다는 거죠. 굉장히 우량하죠. 그 베타는 이제 시장에 대한 민감도인데 S&P가 1% 올랐을 때 얘는 얼마 정도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게 낮을수록 보수적인 전략이라 볼 수 있는데 시간 민감도는 굉장히 낮다. 0.3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S 네트워크 블랙스완 코어 인덱스, 요게 제일 중요하죠. 이걸 추종하는 ETF니까 전략을 구성하는 종목을 크게 두 개로 보면 미국채입니다. 미국채. 이게 90%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S&P 500를 투자하는 건데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재밌는 그 콜옵션을 투자합니다. 콜옵션. 그래서 90%는 한 10년 만기되는 국채의 듀레이션을 추종하게끔 사다리 전략,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사다리 전략을 쓰고 나머지 10%를 절반을 나눠서 5%는 6개월짜리 옵션, 나머지 5%는 1년짜리 옵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가 돌아오면 계속 1년씩 롤오버 하는 거죠. 자세히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재밌는 거는 시장이 망가지더라도 이 국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견조하게 다운사이드를 막아줄 수 있다. 그런 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전략을 만들어진 계기는 결국 미국채와 S&P 500 지수와의 상관계수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였다. 그래서 시장이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에 이번에 전염병 사태도 상당히 미국채가 견조한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런 걸 이제 노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업사이드를 또 캡처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략이 나중에 데이터로 증명이 되는데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연초 대비 지금까지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퍼포먼스를 보면 S&P 500를 보세요. 전염병 사태 있을 때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엄청 빠지죠. 한 30% 이상 빠졌는데 이 스완 전략은 빠지긴 빠졌어요. 근데 한 10% 정도? 근데 지금까지 보면 이어 투 데이 퍼포먼스 6월 말 기준 보면 스완 전략은 이제 8.35% 플러스인데 S&P는 여전히 마이너스 3%죠. 그러니까 빠질 때 덜 빠지고 오를 때는 또 굉장히 잘 올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투자하느라고 날밤 새는 분들, 이제 시장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굉장히 불안하신 분들한테는 S&P 투자할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백테스팅 데이터를 보면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보면 S&P 500가 이제 마이너스 37% 났을 때 얘는 5% 올랐고요. 2009년도에는 이제 S&P는 대신에 많이 회복을 했지만 얘는 그때 마이너스였어요. 그리고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하게 빠졌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S&P 500가 마이너스지만 지금 플러스 8%고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마이너스가 두 자리인 연도가 하나도 없어요. 빠져봐야 3%, 1%, 4%고 오를 때는 또 S&P만큼 아니더라도 거의 견조하게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 그래서 굉장히 우량한 전략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맥스 드로우다운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맥스 드로우다운 예전에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예요. 그 시장이 급락하기 전에 고점 있잖아요. 그거하고 완전히 바닥을 찍었을 때 요 한꺼번에 빠지면 얼마만큼의 이렇게 빠질 수 있느냐, 그걸 이제
맥스 드로우단이라고 하는 건데, 요게 예를 들자면 지금 그 2008년도 그때 금융위기 때를 보면 S&P 500가 피크에서부터 바닥까지 얼마였냐면 55% 빠졌어요. 그때 이 수완 전략은 얼마 빠졌냐면 13%밖에 안 빠졌고, 그 본전을 회복하는 데까지 얼마 걸렸냐면, 그 올라가려면 13% 빠지면 사실 15%가 올라야지 본전 회복이고, 55% 빠지면 사실 123% 올라야지 회복이거든요. 비교해보면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보면 수완 전략은 481일인데 S&P는 그때 1637일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죠. 왜냐면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맥스 드로단이 낮을수록 사실 굉장히 견조한 전략이라 볼 수 있다. 몇 가지 통계를 살펴보면, 그러면 이렇게 보수적인 전략이면 성과가 S&P보다 확실히 안 좋지 않냐. 물론 누적 수익률을 보게 되면 뭐 안 좋긴 해요. 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뭐 10년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한 160% 올랐죠. S&P가 270% 올라갈 때. 1년짜리로 보면 오히려 아웃퍼폼 했죠. 3년으로 봐도 비슷하고 5년으로 봐도 뭐 마이너스 한 10% 정도 차이 나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변동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업사이드를 좀 포기하더라도 주식 투자를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굉장히 우량한 전략이다. 이거. 연봉리 상승률로 사실 보면은 사실 별 차이도 안 나요. 수완 전략도 보면은 이제 2005년도부터 시작했을 때 8.46%고 S&P 500는 8.7%예요. 10년 봤을 때는 한 10% 정도인데 S&P 500는 13% 정도고. 그래서 뭐 마음 고생하면서 약간의 초과 수익을 얻을 분들은 S&P 그냥 500 투자하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예기치 못한 그 블랙스완 같은 이벤트 발생했을 때도 시장에서 손절하기보다는 꾸준히 참여를 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작은 이 수완 전략이 굉장히 좋다. 변동성을 보면 그 200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S&P 500가 한 15% 정도 할 때 이거는 한 7.34%밖에 안 되고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S&P 500의 절반의 변동성을 취할 수 있는 반면에 연봉리 상승률은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샤플 레이시오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10년으로 봤을 때 1.3.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 이벤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너무 좋죠. 근데 평균으로 봤을 때 10년으로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아웃퍼폼하고 있다. 또 업사이드 캡처 레이시오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S&P가 올라갈 때 얼마만큼의 그거를 얘도 잡아낼 수 있느냐? 절반 정도 잡아낼 수 있어요. 근데 대신 다운사이드는 20%에서 30%밖에 영향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빠질 때는 한 20% 정도 빠지고 올라갈 때는 50% 정도 캡처링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상관계수를 봐도 뭐 S&P 500의 한 절반에서 한 70% 정도? 그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 민감도는 굉장히 적어요. 베타 값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유틸리티 스탁, 배당주 투자하는 정도? 그 정도의 아마 체감을 아마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을 보면 이 전략의 목표는 변동성을 최대한 낮추면서 물가 인상률 이상의 단기 수익을 내는 것이다. 지금 뭐 지수가 생긴 이유로 봤을 때는 S&P보다 변동성을 적으면서 리턴을 상당히 비슷하게 가져가는 굉장히 우량한 전략이다. 실제로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이어 투 데이스로 봤을 때 보면 S&P 500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때 최근에 제가 분석해드렸던 이제 RPAR, 리스크 페리티 ETF도 이 정도 빠졌잖아요. 근데 수완은 이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결과론적으로 리스크 페리티 전략의 제일 성과는 좋은데, 여러분이시라면 이 세 개 중에 뭐 투자하고 싶으시겠어요? 일단 S&P는 아니라는 게 나오죠. 굉장히 이렇게 볼러토일하면서 수익도 별로 안 나잖아요. 많이 빠졌으니까 캐치업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저라면 아마 이 리스크 페리티 전략이랑 수완 둘 다 괜찮아요. 전략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약간 섞는 그런 걸로 아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어느 전략이 딱 낫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그래서 이 전략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리스크 요인도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자, 첫 번째 하락장 방어, 다운사이드 버퍼는 어떻게 작동되는 것인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면 블랙스완 전략이라 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전략 같은 경우 흔히 말하는 테일 리스크 전략인데, 이건 뭐냐면 일종의 이제 악재에 대비해서 계속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풋옵션 같은 걸 계속 꾸준히 사고 있다가 만약에 이벤트가 발생하면 돈을 왕창 버는 전략. 근데 그런 전략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락장일 때는 돈을 버는데 상승장일 때는 돈을 계속 잃죠. 근데 이거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승장에서는 손실이 나고 하락장에서만 수익이 나는 테일 리스크 전략이 절대 아니다. 이건 뭐죠?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S&P 500 지수보다 우수한 성과를 내려고 하는 전략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국채를 90%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장 방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관계수를 이용하는 거다. 거기서 이제 립스 옵션이라는 게 나오는데 콜옵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는 뭐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 뭐 롱텀 에쿼티 엔티시페이션 시큐리티스인데 그냥 보통 그 콜옵션은 만기가 1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짧은데 요거는 1년 이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냥 1년 만기가 1년 이상인 콜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포트폴리오에서 립 옵션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체 포트의 90%는 미국채를 사고요. 나머지 10% 중에 절반은 6개월짜리, 절반은 이제 12개월짜리 그걸 사는 건데, 예를 들면 이때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6개월짜리 사고 12개월짜리 샀는데 6개월이 딱 지나버렸어요. 그럼 이게 만기가 돌아오죠. 그럼 어떻게 되냐? 얘는 1년짜리 롤오버 하는 거예요. 얘는 가만히 둬요. 그럼 또 6개월 지나죠. 그럼 얘는 만기가 되죠. 1년짜리 롤오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면 비용을 좀 줄이면서 업사이드를 여전히 잘 캡처할 수 있는 익스포즈를 가져갈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미국채 레더 사다리 전략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90%가 미국채인데 그냥 단순히 10년 만기 국채를 사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사다리 전략을 쓰는데, 이 사다리 전략은 뭐냐면 이제 1년부터 만기가 10년 그 이상이 된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균등하게 배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채권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흔히 말하는 일드 커브,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이 막 만기별로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수익률 곡선이 움직일 때 각 만기별로 채권에 대한 가격 영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3년, 5년, 7년, 10년물에는 동일한 가중치 투자하고 짧은 거 2년하고 30년짜리도 각각 나눠서 투자해서 평균적으로 10년물과 동일하게 맞출 수 있는데, 이렇게 왜 하는 거냐? 이유가 뭐냐면 수익률 곡선 기울기가 변화할 때 만기별로 다른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일드 커브에 해당하는 각 주요 만기를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이 움직여도 그 리스크를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다. 자, S&P 500가 상승할 때 수완 ETF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옵션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수 상승폭에 아까 보면 델타란 말이 나오는데, 지수를 얼마만큼의 이제 참여할 수 있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0%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대부분의 다른 전략들은 상승폭이 굉장히 일정 수준 제한되는 그런 전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운사이드를 막는 대신에 업사이드도 캡을 해놓는 거죠. 근데 수완 ETF는 콜옵션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상승폭에 제한이 없어요. 반대로 S&P 500가 하락할 때 수완 ETF는 어떻게 되느냐? S&P 500의 10%가 만약 이상 하락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콜옵션이라고. 그러면 옵션 가치가 빵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시장에 뭔가 블랙스완 같은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90%에 해당하는 그 국채에서 수익이 발생하니까 하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상쇄가 된다. 그러면 미국채를 90%, 그것도 10년 만기 듀레이션에 해당하는 걸 갖고 있는데, 그럼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완 ETF는 10년 만기 미국채가 비슷한 이자율 리스크를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자율이 오르는 경우는 대개의 경우 경기가 좋거나 주식시장 오른 때가 많았으니까 국채에서는 손실이 나겠죠. 하지만 그 아까 말한 콜옵션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 리스크로 인한 손실을 상당히 상대할 수 있다. 그럼 최악의 경우 콜옵션 어떻게 되냐? 최악의 경우 S&P 500가 10% 이상 하락하면 어떻게 되냐? 빵이죠. 이론적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에는 흔히 말하는 시간의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빵은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잔존 가치는 남아있을 수 있다. 자, 수완 ETF는 그러면 주식시장에 더 민감한가? 채권 시장에 민감한가? 예, 상승장에서는 말씀드렸듯이 10%가 이제 콜옵션인데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더 민감해질 거고, 하락장에서는 콜옵션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채권 비중이 늘어나니까 채권 시장에 더 민감해진다.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수완 ETF는 언제 가장 성과가 안 좋아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리스크예요. S&P 500 지수가 옆으로 기거나 10%까지는 아닌 만큼만 하락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또 플러스 이자율까지 올라가는 경우죠. 그러니까 콜옵션도 안 좋고 미국채도 안 좋은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1929년 이후로 금융시장 역사상 미국에 3년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뭐 분산 투자를 한다거나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뭐 충분히 메이크업 가능하다.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니 90% 미국채 하고 나머지 10% 콜옵션 살 바에 그냥 미국채 90% 사고 S&P 지수 그냥 주식으로 그냥 인덱스로 10% 투자하면 되지 않나. 예, 이게 이론적으로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그렇게 하기 힘든 게, 아까 말하는 미국채 사다리 전략, 예, 레더드 그런 전략을 따라하려면 만기별로 해당하는 국채를 다 사고 그 가끔 리밸런싱까지 해줘야 되는데, 이거 막상 따라하기에는 굉장히 테크니컬리 어렵고요. 거기에 들어간 트레이딩 비용도 만만치 않고 자금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만기 1년 이상의 그 콜옵션을 6개월 만기가 돌아오면 다음 달로 롤오버하는 이런 전략을 써야 되는데, 요 비중 관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할 바엔 차라리 0.49% 수수료를 지불하고 수완 ETF 투자하는 게 더 낫다. 그러면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수완 ETF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가? 뭐 세 가지 경우인데 크게 봤을 때 그냥 그러니까 핵심 포트폴리오라면 돼요. 딴 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해도 돼요. 미국 시장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 장기적으로.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기존에 어떤 전략을 이미 갖고 있는데 요 전략이 뭔가 그 코릴레이션, 상관계수가 낮아서 분산 투자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일종의 약간의 뭐 헤지펀드 산다 생각하고 대안 투자 전략으로 추가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이제 대신 이제 좀 시뮬레이션 해보셔야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전술적인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제 주식시장이 되게 탑피시해 보이는데 주식 사기는 좀 애매해요. 그렇다고 참여 안 하기도 애매해. 그럴 바엔 어떻게 하냐? 약간의 이거를 전략적으로 단기적인 뷰를 한 분기 정도 아니면 한 6개월 정도만 바라보고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S&P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전술적인 택티컬 어프로치로도 굉장히 괜찮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여기 보면은 이 인덱스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리서치 딱 누르시면 룰북이라는 게 있어요. 룰북이 뭐냐면 이제 굉장히 투명해요. 이 S 네트워크 블랙스완 코어 인덱스를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식으로 이론적으로 지금 이걸 리밸런싱 하는지를 다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인덱스 사용 설명서가 나와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직접 들어가셔서 다 쪼개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거 살 바에 그냥 내가 직접 구현할 수 있다. 그러면 구현하셔도 돼요. 예. 어쨌든 간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여기 보시면 되고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켓 타이밍 홀짝 게임이 아닌 블랙스완 코어 전략에 주목하자. 두 번째, 저렴한 1년에 뭐 0.5%도 안 되는 스완 USE ETF 고려해볼만 하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예를 들면 시장 하락이 10% 이하로만 빠질 때 그런 안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리스크 요인을 잘 감안하셔서 투자하시더라도 장기 분할 매수 고려해볼만 합니다. 다음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절대 추천 아닙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